그럼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회 민주주의 부정과 오만한 독선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의회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보조를 맞추어 잘 굴러갈 때 가장 이상적인 의회 민주주의의 형태입니다. 한쪽의 수레바퀴가 빨리 가거나 느리게 가도 마차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개의 수레바퀴가 함께 보조를 맞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마차에 탄 승객도 안전하게 목표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근본 제327회 임시회에서 보여준 국민의힘의 전행은 의회 민주주의의 폭거요 야당 무시의 전형이다. 예결위원장과 위원은 그 임기를 1년으로 되어 있다. 과거 1년에 평균 4번 4회 예산 관련 심의가 있을 때마다 예결위원회는 번갈아 구성되었다. 따라서 예결위원장은 1년에 4명 또는 5명이 선임이 되었다. 그러나 부대의회 때부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과거에 돌아가며 맡았던 룰을 깨고 4년 내내 국민의힘에서 예결위원장 선임과 예결위원 구성에 관한 권한을 쥐고 가겠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관행에도 어긋난다. 적어도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아니 최소한의 의정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염치 없는 행위는 당연히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협치와 배려의 민주주의 이념을 망각하고 4년 내내 예결위를 독식하려 하고 있다. 더구나 시민이 보는 본회의장에서 편법을 동원해가며 예결위 구성 관련 자당 의원들로 예결위를 구성해놓고 의도적인 반대와 예결위원 위원 소급 찬성이라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민주주의의 원칙 중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당의 횡포와 전행을 일삼으로 하고 부여한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다. 그래서 단서로 소수의 의견 존중이라는 부제가 삽입되어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원회 18개 중 11개만 상임위원장을 맡고 나머지 7개의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협치이다. 이것이 정치이다. 13만 7천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방식의 예결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우리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려는 어떠한 예산도 삭감, 부결, 수정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해기 국제음악영화제 때나 고려인 지원조례에서도 상임위는 무력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예산이 있더라도 한 푼도 거르지 못하고 집행부와 거대 국민의힘 의회에서 통과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당 의원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조례와 예산 위탁 동의안 등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 일당은 이와 같은 국민의힘의 오만한 독주를 결탄코 거부합니다. 의회 민주주의 근본 원칙인 협치가 되살아날 때까지 상임위원회에 불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결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국민의힘 집행부와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에 대한 힘없는 야당 의원들의 몸부림이고 절기인 것입니다. 13만 시민 여러분, 부디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당 집행부와 다수 여당 의원들의 전행에 맞서 최소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성의있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국회하고 좀 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국회에서는 야당이 무소 정권을 지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정하시죠? 지방의회는 그렇죠. 그 인정하시죠? 네. 국회에서 무당이 무소위를 지고 있다는 거. 무소불위를 행사하고 있지는 않고 예. 다수당이지만 대단히 협치를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예. 상임위 분배 과정에서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시의원인데 국회에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정 운영하시는데 거기에서 한 말씀 있으시죠? 예. 민주당의 국정 운영에 예. 대해서요. 적어도 저는 원내 무소위 정권을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국회 시하고 반대 의회 정권을 쥐고 있죠. 반대 차이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집행부의 정권을 쥐고 있는 윤석열 집행부 정부 말고 예. 의회 권력을 쥐고 있는 민주당의 협치의 의사는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화 타협을 하려고 애를 쓰고 뭐 그것이 정 안 될 경우에는 표결로 했지 이처럼 예결위 구성조차 표 많은 것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부결시키고 통과시키고 이런 지방의회는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특히 또 예결위는 과거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던 관행이 있는데 굳이 1년이라는 시한이 늘어났다고 해서 4년 내내 예결위를 독식하겠다라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는 이건 철저한 야당 무시고 의회를 혼자서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의사 표명입니다. 여기에 더 이상 들러리를 쓰는 것은 무의미하다. 권한 남용이라는데 무소위 그러면 이거 고발 된 거 아닙니까 사실? 뭐 권력을 하면서 같은 의원끼리 직무를 유기하면은 그게 고발 대상이겠지만 권력 남용의 한도를 어디까지 예. 보느냐 그건데 저는 뭐 형법적 권력 남용은 아니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그리고 시민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고 또 야당 의회를 존중하는 그러한 직무, 그러한 권한에 대한 남용이다. 네. 그러면 제 행정집행감사를 보고 있는데 네. 제대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아직 뭐 기한이 많이 남아있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내일부터 있는 상임위를 불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상임위.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석하지 않겠다. 의견을 하지 않겠다. 예산을 잘못 쓰게 되면 그건 고발까지 아닙니까? 고발. 예산을 의결을 안 하는데 또 자기네 마음대로 의결한다는 거 대단히 뻔뻔한 거죠. 엄청난 일이죠. 야당과 협의 없이. 그렇죠. 또 야당 의원도 사실 시민이 뽑아준 건데 시민의 일부 의견만 듣고 자기네들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뻔뻔한 거 아닙니까? 그걸 시민들이 용납할까요? 저는 야당 의원이 동석하지 않는 그러한 상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예결위에 올리는 그런 작태는 양심이 있다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정말 싸움질을 먼저 거는 것이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구체적인 얘기가 없네. 구체적인 내용이. 거기 말미에 있습니다. 말미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협치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함께 의정 활동을 하겠다라는 그 협치가 되살아나기 전까지는 상임위원회 불참을 선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산을 구체적으로 집행했는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미리 검토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있죠. 추경이 올라와 있죠. 그 추경에서 우리 의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그거를 다룰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 상임위원회에서 다른들 얘기를 해서 그거를 자기네들이 전폭적인 다수가 그래서 마음대로 뒤집고 하면 상임위 존재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상임위 존중하라고 피켓 들고 시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과시켰어요. 그런 역대 예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상임위에서 우리가 부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결위원장과 예결위원들이 다수가 국힘인데 저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핫바지죠. 둘러리죠. 실질 것입니다. 이건 예상 예측을 하는 거 아닙니까?
통과시킬 것입니다. 이게 예치가 아닙니까? 그렇죠. 건전한 사실 의원들이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당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사안별로 다른 의견을 내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옛날에도 이렇게 일관성 있게 움직이는 당 조직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어떻게 헌법기관이고 자기 지지율 소신 철학이 있는데 모든 안건마다 일사불란하게 8명이 동시에 움직여요. 이 컨트롤 타워가 누군지도 궁금할 뿐더러 이게 개인의 생각이라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딱 8명이 말도 안 되는 예산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집행부와 거대 국민심 통과시킬 것입니다. 이거는 잡으면 지금 불러일으키는 기자회견 아닙니까? 사실 시킬 것입니다. 집행부와 국민심이 손잡고 질문을 이거 잡으면 지금 불러일으키는 거죠. 잡으면을 다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어디 말씀하시죠? 손잡고 예산을 뭐 같은 출근 동sul이라고 집행부와 잡으면 불러 일으키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지금 참 이상하고 딱하게 그렇습니다. 지난 이상천 시장 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은 여당이라도 목소리가 달랐어요. 집행부 민주당의 시장한테도 민주당 의원 중에 많은 분들이 생각을 달리해서 그것을 의회에서 그래도 헌법기관의 의원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말씀도 피력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집행부와 지금 여당 국민의힘과 아주 혼연일치가 돼서 모든 안을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데 통과가 안 되겠습니까? 이 기자회견이 예측 기자회견인데 이루어진 게 없고 예측이에요. 지금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게 처리하겠다는 일부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측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현재 벌어진 상황 기자회견 하셔야지 계속 예측성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연못에 돌을 던지는 거는 봤습니다. 그 던진 돌에 붕어가 몇 마리가 피해를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던지는 것까지는 지켜봤기 때문에 일단 피해는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과거사에 뭐 영화제가 이렇게 집행이 됐다면 그걸로 잡아서 기자회견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예측 아닙니까? 예측성, 추측성, 예측성.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아니 오늘 팩트가 한 뭐가 예산이 잘못됐다면 팩트가 있어야지 기자회견이 보기 맞춰서 하는. 아니 잘못된 예산이든 좋은 예산이든 간에 이제는 야당 의원으로서의 할 몫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잘못된 예산이든 좋은 예산이든 잘못된 예산은 삭감하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권한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렇게 해본들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얘기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본들 그래서 제가 협치가 중요하고 수레바퀴도 2개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이건 협치라는 게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예산을 투명하게 쓰자는 기자회견 아닙니까? 예산의 전행을 막을 길이 없는 우리 민주당의 소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도와달라 국민들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발을 쓰게.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고 혹시 있으시면 이만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